오늘은 암 환자 지방 섭취 이렇게 하세요. 이런 지방만 드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이라는 게 참 인식이 안 좋죠. 뭔가 뚱뚱하게 만들고 뭔가 안 좋고 안 먹으면 좋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방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100세까지 암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시라사와 다쿠지 일본 의대 교수입니다. 이 양질의 지방은요, 세포나 뇌 모두에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세포막은 지방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방질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은 또한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까닭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높이는 지나친 지방 섭취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좀 먹는다, 내가 좀 나이가 많다 이러면은 양질의 지방 섭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지방질이 분해가 되면은 지방산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지방질에는 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포화지방산과 식물이나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은 뭐 쇠기름, 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산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올리브 오일,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 생선기름, EPA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됩니다. 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뭔가 차이랄까요? 뭐 좀 구분되는 특징은요. 일단 포화지방산은 쉽게 굳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이나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고기 이제 먹어보면은 소고기 굽고 불판을 그대로 놓으면은 막 기름이 그냥 상온에서도 굳잖아요. 이런 게 이제 포화지방산입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다 마찬가지고요. 불포화지방산은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이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오메가9, 오메가9를 얘기하고요. 다가 불포화지방산은 오메가6, 오메가3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는 기본적으로 3, 6, 9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3과 6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오메가9도 있다. 현대인들은 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이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오메가3는 뭔가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메가6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하고 오메가3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가진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비율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2대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깨져가지고 다양한 이제 질환을 유발하는 건데요. 패스트푸드나 튀김, 가공식품, 뭐 여러분 뭐 치킨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뭐 감자튀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튀긴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오메가6가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먹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0대1에서 20대1 정도까지 불균형하게 되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2대1이 이상적인 건데 지금 그 비율이 현대인 식습관의 상태에서는 이 비율이 현저하게 깨져 있다.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오메가6의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의 섭취를 늘려야지 이 균형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가3 같은 뭐 식품들. 오메가3의 지방질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좋은 지방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등푸른 생선이죠. 이 등푸른 생선들은 이제 인간이 생활하는 곳보다 낮은 온도의 물속에서 보통 생활을 하죠. 그래서 지방이 굳지 않고 나쁜 중성 지방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섭취할 때 등푸른 생선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산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오메가3 영양제라고 했나?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산화하기 쉽습니다. 또 아마인유, 차조기유 이런 것들은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이제 식품들인데 냉장고에 보관하고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우리가 뭐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뭐 올리브 오일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 9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아마인유, 차조기유 이런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 9은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발화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는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고요. 다소 비싸더라도 처음으로 짜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이 짜내는 방식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뭔가 그 들기름, 뭐 참기름 이런 것들이 참 들기름, 참기름 그 자체는 좋은데 이 착유하는 그 방식이 이제 약간 화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기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짜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열을 가해서 짰냐, 열을 가하지 않고 뭐 그냥 차갑게 해서 짰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 방식에 따라서 기름값이 달라져요. 같은 들기름도 가격이 뭐 몇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요. 올리브 오일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기름의 뭔가 착유 방식이라든지 그 기름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가장 좋은 기름이 이제 올리브 오일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뭐 일부러 이제 뭐 하루에 한 숟갈씩 드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일부러 뭐 음식과는 별도로 혹은 뭐 샐러드 드레싱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내 기름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리브 오일보다 들기름을 그렇게 먹는 게 좋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기름을 섭취하는지, 우리가 섭취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 지방 섭취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지방질이 이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는데 포화지방산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띠고 있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뭐 쇠기름, 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 등이 있고요. 불포화지방산은 다시 또 이제 단일 불포화지방산, 다가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건데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이제 오메가3, 오메가6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 9은 올리브 오일, 뭐 카놀라유, 홍화씨 기름 이런 데 많이 들어 있고요. 카놀라유는 이제 뭐 다 좋은데 이제 유전자 조작 GMO에 대한 논란이 있고 카놀라유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건강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고 가급적이면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좋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 6는 리놀유, 감마 리놀렌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요. 홍화씨 기름이나 해바라기씨 기름, 대두유, 달맞이 꽃기름, 옥수수 기름 등에 많이 있습니다. 오메가 3는 이제 뭐 푸른 생선 아까 말씀드렸죠. 뭐 그리고 아마인유, 차조기유 이런 식품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오메가 6와 오메가 3가 균형 있게 2대1의 비율로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10대 1, 20대 1 정도로 현저하게 균형이 깨져 있다. 그 균형을 위해서 오메가 3 섭취를 늘려야 한다. 그 오메가 3를 섭취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식품이 있지만 뭐 등푸른 생선이 가장 좋고 오메가 9은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다. 그래서 양질의 지방질 섭취를 위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뭐 식품, 뭐 샐러드나 이런 데 활용해 드시고 그다음에 뭐 일부러 뭐 한 숟갈씩 챙겨 드시는 분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